확산적 사고 기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게 확산적 사고 기법이고요. 그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데 쓸 수 있는 기법이 수렴적 사고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렴적 사고 기법은 독립적으로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두 개를 연동해서 배운다면은 학생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결국은 독립적으로 배우더라도 끝에 가서는 이제 확산적 사고 기법을 통해서 수렴적 사고 기법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기법들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이제 마인드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런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이제 확산적 사고 기법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을 끄집어내기 위한 수렴적 사고 기법이 있죠. 근데 확산적 사고 기법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막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그 확산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더 나아갔을 때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강제적인 어떤 또 확산적 사고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육색 모자 기법이라든지 기회의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또 볼 건데요. 일단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게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그렇죠? 지겹도록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브레인스토밍. 이걸 제가 또 할 일은 없고요, 사실. 네, 이 보세요, 브레인스토밍 내폭풍 꽉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브레인스토밍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단점을 극복한 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여기서 제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확산적 사고를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자꾸 말을 해서 그걸 끄집어내야 하는데 얘기를 안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도하는 사람이 계속 주도를 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입 밖으로 이미 튀어나왔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 이 브레인스토밍이 그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들만 모이지 않는 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사고하는 성향이 좀 줄어들기도 해요. 그걸 이제 극복한 게 바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롤링 페이퍼 아시죠? 그렇죠?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이때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써서 중간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를 보고 또 아이디어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만 쓰면 되고 남의 아이디어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본 것을 보고 또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디어를 갖다가 쭉 이렇게 써서 내놓는 거예요. 좀 내향적인 친구들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머릿속에는 다 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쓰고 있어요.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학생들 보면은 외향적인 애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내향적인 애는 말하는 걸 싫어해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과 창의적인 게, 그러니까 외향적인 정도와 창의성과의 상관계수가 제로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시험 점수는 보면은 이렇게 팀 활동하면 누가 점수를 잘 받아요? 말 많이 하는 애들이 잘 받아요.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조별 편성할 건데 조별 편성하면은 제가 포스트잇을 드릴 거예요. 그 포스트잇에다가 묵묵히 쓰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앞에다가 쓴 거 내놓고 하면은 내놓은 것도 다른 사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또 아이디어 또 추가해서 또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4명이 모이면 사실상 한 사람이 10개씩 내놓으면 40장이 될 거예요. 40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따 한번 해보세요. 한 명당 10개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굳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하다 보니까 괜찮을 만한 것만 쓰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사실상 브레인스토밍과 마찬가지로 브레인 라이팅에서도 터무니없는 거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써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누군가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강제적으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4명의 팀이 있어 40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렴적 사고 기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 스크리닝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제시한 건데요. 아이디어가 와 굉장히 참신해요. 근데 현실성은 떨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또는 굉장히 참신하면서 현실성이 아주 좋아. 그러면은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나쁜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아까 포스트잇 썼잖아요, 그렇죠? 쓴 거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X, Y축 그어가지고 0점에서 10점까지 딱 해놓은 다음에 그 포스트잇을 갖다가 참신성과 현실성 기준을 따라서 붙이면 돼요. 이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에 있는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쪽 부분에 있는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게 되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뭐다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몸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스크리닝 매트릭스.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 이쪽에 이렇게 한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은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PMI 기법, 좀 더 세련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MI 뭐의 약자일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트레스팅. 세상에 어려운 줄만 알아요.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주먹밥으로 점심을 해결한다가 제일 좋은 아이디어로 선택이 됐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심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먹밥으로 점심을 해결한다가 제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플러스 장점은 뭘까? 점심을 간단히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분석하는 거예요, 기법이. 마이너스 반찬이 많이 없다. 왜? 하나만 집어넣거나 한두 개만 집어넣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interesting, 옛날 생각을 할 수 있다. 옛날 그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아까 참신성, 현실성에서 제일 좋다고 판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할까요? 이걸 함으로써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더 개선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더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브레인 라이팅. 야, 이입니까? 브레인 라이팅, 그쵸? 아이디어 막 끄집어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온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떻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참신성과 현실성에 따라서 구분했어요, 그쵸? 여기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끄집어낸 다음에 걔를 갖다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그쵸?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우리 뭐 단열 특허라고 해서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그쵸? 거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이걸로 충분히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그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Let's do it. 장애우를 위한 자동차. 제가 문제를 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 장애우를 위한 자동차에 필요한 기능을 적어보자. 브레인 라이팅. 5분 동안 막 포스트잇 써가지고 막 붙이는 거예요, 열심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좋은 골라내야 된다고 했죠. 스크리닝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현실성과 참신성을 평가해보자.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된 최선의 안을 분석해보자. PMI 적용해서 분석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 안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크레파스로. 작년에도 했었죠. 그림으로 그리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는 저는 길게 안 줍니다. 왜? 아까 광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한된 시간 내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창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 줍니다. 원래 종까지 체크하면서 막 하는데 지금 종도 오늘 준비를 안 했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장애우를 위한 자동차에 필요한 기능을 적어보자. 학생들이 저기 삼천포 공고 마이스터고 가서 했던 건데 적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서 붙이는 거예요. 지금 X, Y축은 아직 아니고 의견 내면서 막 붙이는 거예요. 많죠? 그렇죠? 선생님들 하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스크리닝 매트릭스 평가기라는 스크리닝 매트릭스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밑에 이렇게 손을 그었죠, 그렇죠? 손 그어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붙일 때 그냥 못 붙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면 최선안을 분석해보자. 보세요. 선정면 안에 대해서 적잖아요. 이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글로 쓰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재밌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글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그것도 볼펜 안 씁니다. 저는 크레파스 좋아합니다. 크레파스입니다. 근데 크레파스라 그러면 100% 검은색을 먼저 잡습니다. 검은색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의 그 폭을 제한합니다. 검은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 30초 줍니다.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재밌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저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지금 선생님 보면은 2, 4, 6, 7, 9, 10, 14, 16, 18, 21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쵸? 한 4명 내지 5분씩 이렇게 그룹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에 한 2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도 한 2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도 한 2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앞뒤로 해서 이렇게 2팀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체장애 할까요? 좋습니다. 지체장애요. 좋습니다. 지체장애요. 빨리 쓰십시오. 고민할 시간에 쓰는 게 좋습니다. 5분이니까요. 지금 아이고 벌써 1분 지났네요. 아유, 10개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안 나온다니까 죽어도. 그리고 저기 본인의 아이디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써놓고 보는 거예요.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개를. 판단은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어차피 좀 이따가 스크리닝 매트릭스 할 때 판단하니까요. 무슨 뭐 음성을 한다. 자세히 음성을 전해야죠. 자동 운전 시스템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온습도 조절은 한순간적 온습도 조절, 온도 자동 조절이 되는 자동 조절이라 그러는 게 이라고 되어있잖아요. 핸들 탑재. 자, 이건 다 핸들이 이쪽 핸들 다 눌렸어 여기. 핸들의 모든 결국은 핸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안 돼요. 답은 핸들에 있네. 핸들에 모든 블루투스 뭐 이런 터치패드 뭐 이런 쪽은 그러니까 지금 손이 불편한 장애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손이나 손이 불편하니까 지금 발이 불편한 거죠. 발이 없는 대부분. 그 차 안으로 그냥 휠체어가 들어가서 휠체어랑 차랑 결합해서 있고 블루투스가 돼버리니까. 저는 여기 경광등이 있는 차, 이거 장애우가 차가 타고 있는 경광등이 이건 쉽게 되는 현실성은 있고 자동 안전장치. 선생님 잘하시네요. 이게 색깔도 적당하게 딱 보시고. 잘하시네요. 밥 먹고 가야죠. 밥 먹고 가야죠. 휠체어가 자동차 시트가 되는 자동차였습니다. 다른 조도 이런
저희는 이 아이디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 안이 아니라 바깥을 봤습니다. 바깥을 보면 이 아이디어를 보면 편리성과 안전한 장애인 차량 조절이 되고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 그리고 인터넷 등이 차량 식별이 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땡. 예,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필터를 탄 채로 타고 내리는 가능하고요.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안전바가 내려와서 청룡에서 타실 때처럼 안전바가 내려와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스스로 혼자 탈 수 있고요. 단점은 다만 보호에 필요한 적합한 필터가 새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우에게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고안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팀 나오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저희가 준비한 것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휠체어와 차가 연동되는 차를 구상해 봤는데요. 일단 그 아이폰을 꽂으면 같이 스피커와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차와 휠체어가 같이 연동돼서 블루투스와 같이 조작을 하면 편리하고 개별화가 가능한 장애인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는데 이 유리창이 가변적으로 이렇게 두께가 조절되는, 그래서 이렇게 틀으면 두께가 조절돼서 노인분들 장애우에 가까운 시각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건 바로 특허 출원될 것 같아요. 이 리프트로 인해 가지고 리프트로 여기 그 휠체어를 그대로 실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안전벨트 그대로 자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이스틱 같은 갖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휠체어 운전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그렇게 고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장애인들도 자유를 얻는 거죠. 누구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운전해 갈 수 있고, 그리고 휠체어를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게 고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실 이 마지막에 주어진 시간에 발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갖다가 홍보하고 구매력을 높여주는 거. 사실 지금 그렇게 못했지만은 이 스티커를 다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앞에 나서 스티커를 학생들에게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팀은 그 스티커를 많이 얻기 위해서 막 자기 주어 써가지고 지나가면 막 이건 어떻다 막 설명을 하고 우리끼리 이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줘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스티커 개수를 따져가지고 순위를 매겨줍니다. 그럼 상당히 학생들도 공평해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이 낸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남들의 아이디어를 갖다 고민해보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디어 공유라든지 그런 또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그 PPT상에는 영상도 좀 몇 개 더 보여드릴 만한 것도 있고 좀 있지만은 그 자꾸 보여드린다고 또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유도를 해달라는 거, 또 하나는 이론적인 부분 지필 시험으로 내는 거 그다지 권장할 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암기 과목을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고, 제가 그 스티브 잡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제 의견에 좀 공감을 해주신다면은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이 간단하게 이제 실습을 했는데 실습하는 동안 괴롭다기보다는 걔도 할만하셨죠, 그렇죠?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발명교육이라는 게 좀 재미라고 좀 느껴지는 게 일단 가까이 오게 만드는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발명진흥에도 요구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관심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3시간 동안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